말로만 듣던 삼성공화국의 힘은 실로 대단했지만 비열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장충기 사장님, 우리 아이 취업을 부탁드리옵니다. 장충기 사장님, 협찬을 늘려주시면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나이다. 언론사 간부와 직원들이 이렇게 낯뜨거운 민원 문자를 삼성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했던 언론사들이 과연 삼성의 비리를 제대로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정치권은 물론 국정원과 청와대 그리고 언론사까지 끈끈하게 붙은 삼성과의 유착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오마이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는 장충기 사장에게 뭐라고 편지 썼어요? 문자 안 보냈어요? 문자 저는 안 보냈는데요. 다른 대로 얘기하세요. 드러나면 더 창피해. 정말 진짜 아마도 경영진은 예.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경영진이 알아서 한 일에 몰라요? 기자들은 몰라요? 기자들한테까지는 뭐 영향은 없죠. 예. 근데 이제 아마도 뭐 부사장 이상급들은 이렇게 뭐 보겠죠. 통화하고 했겠죠. 장충기 사장님, 우리 오마이뉴스는 오유원 뉴스입니다. 네. 우리 뉴스가 아니라 당신의 뉴스입니다. 오유원 뉴스. 보살펴 주시옵소서. 고백하건대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이 삼성의 광고력, 광고 지배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중심은요. 네. 기성 언론에서 팟캐스트 시장으로 다 넘어가야 돼요. 이미 2016년 총선 그 이전부터 그 흐름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디어 시장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완전히 변혁기죠, 변혁기. 예. 예. 그래서 기성 언론 또 인터넷 언론도 이미 올드 미디어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 이런 게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른바 조선일보가 네. 자기들 주장으로는 120만 부를 찍는다고 하지만 네. 실제 그 한 반쯤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네.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명예훼손은 저를 걸고 저는 또 유명해져요. 그거 안 돼. 네. 더 이상 유명해지면 안 돼. 이 변호사님 계신데. 여기 유죄 전문 변호사. 아니 그래서 그러면 네. 실제로 60만 부를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네. 그럼 단일 기사에 대한 가동률 인터넷까지 다 합해서 많이 봐도 한 20만쯤 보는 거거든요. 한 기사의 영향력이 20만인데 웬만한 팟캐스트 상위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팟캐스트는 한 주제가 네. 150만에서 200만 다운로드예요. 그러니까 그럼 조선일보의 4배, 5배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팟캐스트의 광고비는 예. 조선일보 광고에 아마 한 20분의 20분의 1, 30분의 1 예. 정도 될 겁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 그러니까 이 광고 시장도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굉장히 언론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참극이 빚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끄럽죠, 근데. 많이 창피하죠. 언론인으로서 한번 반성만 하세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입을 10개를 주는 신은 없습니다. 이주아 변호사님 예. 자리하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능력은 있는데 안 불러줬다 이런 뜻이에요? 휴가 다녀왔죠. 휴가 다녀왔다고? 예. 휴가 다녀오는 김에 아예 휴거 됐으면 좋겠네. 근데, 저 보셨죠, 좀, 기사? 예, 봤죠. 기자 출신 아니에요? 예, 한 20년 전에 예. 창피하지 않아요? 사실은 언론 부분만 나왔는데, 대한민국 전부가 예. 삼성에 지배당했다고 보면 되죠. 그럼요. 법조도 증거로서 입증이 안 돼 있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 대법관 출신들이 삼성의 심부름꾼이 돼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상당수를 목격을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겉으로는 법치주의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무법천지고 그 꼭대기에는 삼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됐을 때 사상 초유로 네. 변호사들 약 한 400~500명을 모시고 네. 서초동 그 칼바람 부는 그 예. 추운 겨울날 예. 노숙농성했죠. 노숙농성을 했던 예. 그 진두지휘했던 네. 불멸의 좌빨
이주야 변호사. 좌빨이 뭐예요? 예? 좌빨이 뭐예요? 앉아서 빨대로 우유 마시는 사람들이요. 좌측으로 빨대를 꽂아서 그렇죠. 우유를 예. 마시. 그런데 그때 만약 그게 없었으면 조윤선 구속영장도 조윤선과 그 김기춘 구속영장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됐을 가능성이 무척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법치주의 위기다 이렇게 예. 판단해서 본능적으로 저희들이 법조인들, 대학 교수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건 뭐 법치주의가 파괴되지고 힘 예. 있는 사람은 영장이 다 기각되고 힘 없는 사람만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뭐 농성에 자유롭지 못하고 농성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런 한 변호사들이 거죠. 많잖아요. 예. 예.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이후에 그 며칠 이후에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발부가 됐죠. 조윤선은 사실은 장관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영장이 발부됐죠. 예. 그리고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영장 재청구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특검 앞에서 예. 농성을 하면서 특검 앞에서 영장 재청구하라고 촉구하고 를 했었는데요. 아마 나중에 들었는데 삼성의 간부들은 굉장히 우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삼성의 관련자들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전화가 빗발치듯이 전화 왔다고. 왜 농성까지 하는 건 좋은데 왜 특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느냐. 아니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자회견을 해줘야 거기 소속 변호사들은 또 수임료가 높아지지 않을까.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농담한 기억이 납니다. 삼성을 수임한, 사건을 수임한 예, 예. 태평양 법무법인. 아니 뭐 특정 뭐 법인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기사 많이 다 나왔어요, 이제. 사실을 우리가 뭐 홍길동 방송입니까? 아니, 뭐 태평양 변호인은 태평양 외에도 여러 분이 있죠. 예. 그렇나요? 조윤선 기자. 장윤선 기자님. 네. 조윤선 기자는 왜 무죄가 됐죠? 네? 조윤선 기자가 아니라 조윤선 장관. 장관은 왜 무죄가 됐죠? 그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실제로 관여한 예. 혐의가 없다는 거였는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그 청와대 그리고 당시 뭐 수석할 때 다 아는데 장관 할 때만 모르고 그냥 진행이 예. 됐다. 이게 말이 돼? 이런 논란이 계속 빗발치고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법조계 안에 인맥 안에서 봐주기 한 판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 이게 어디에 나온 기사인가요?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에요. 네, 충격적이고 사실 이렇게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줄이야.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이거 어떻게 확보했을까? 이따가 이제 조금 있다가 주진우 기자 전화 연결할 건데 네. 기업 비밀 업무상 비밀이라고 또 안 알려주겠죠? 취재원보는 당연히 하지만 예상은 예상 가능한 건 장충기 사장의 휴대폰에서 그렇죠. 확보를 한 거니까. 장충기 사장의 휴대폰이 압수수색이 됐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특검이죠. 이라고 그렇지만 얘기를 안 하겠죠. 핸드폰 회사에서 나왔을까요? 핸드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뭐 그렇지만 이게 공익상의 보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기자들이 이런 경우는 취재원 보호의 의무에 따라서 아니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보도에 있어서 막 그 공개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무슨 불법 경선 관련한 문제 지적했을 때도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게 기자 윤리상 그 취재원을 공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요구는 그냥 기자가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죄가 안 되니까 죄가 되면 수사할 때는 뭐 취재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그걸 갖고
제가 죄를 면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자체는 뭐 죄가 아니니까. 아까 왜 죄가 안 된다 그랬죠? 공공의 이익. 공익을 위한 거니까요. 이거는 국민이 알 권리가 우선.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고 예. 또 범죄와 관련돼 있는 거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죠. 불법 아니다 이러면 되죠. 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이상한 말을 써요? 이제 형식상의 범죄의 성립의 요건은 다 갖춰졌는데 그거를 그거 원칙적으로는 위법한 건데 예. 나중에 이런 사유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 이제 일본식 좋은데요. 어려운 예. 용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익의 목적. 그래야지 기자들이 마음 놓고 취재를 하고 네. 또 이게 내가 사실 조금 취재를 밝히긴 좀 그렇지만 이게 충분히 공익을 위해서는 보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자들이 자유롭죠. 예, 근데 이것은 취재원이 너무나 그러니까 취재원 어디서 누가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그 삼성의 최대 권력자 핵심 맨이라고 할 수 있는 장충기 사장과 예. 소위 한국의 제4의 건부라고 불리는 언론사 간부들 간의 이 주고받은 일종의 커넥션, 예. 비리 커넥션의 내용이 참담한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것이 계속 유지돼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 보도를 통해서 이걸 끊어야 되느냐. 예. 여기에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끊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공개한 이런 상황이고. 예, 주진 기자 시사인본도- 얘기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죽이는 기사 나왔어요. 네, 주 기자님의 죽이는 기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언제 나왔나요? 그 보도는? 보도는 시사인이 월요일 날 발행되니까요. 일간도 데일리도 쓰잖아요, 기사를. 저희들은 주간지니까요. 저는 주간지 기자여서. 아하. 그럼 월요일 날 이게 발매가 된 그 시사인에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를 쓴지도 모르고 계속 주진우 기자를 잊고 있었네요. 네, 아닙니다. 네, 저희야 작은 매체였어요. 예. 어떤 내용이죠, 주로? 삼성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 일방적으로 삼성 편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삼성 재판은 거의 결론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무수한 무수한 증거들과 증언들이 나와서 삼성의 뇌물죄는 거의 다 소명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 언론에서 자꾸 계속해서 특검을 흔들고 삼성을 편드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을 보니까 삼성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서 그 내용의 단면인 장충기 전 미래실 전략 사장급 인사인데 이분의 문자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내용을 보면 무척 충격적이에요. 이런 취재를 어떻게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무척 충격적이고 아주 정말 이거 그 문자를 보낸 사람들을 보면, 기자들을 보면. 네. 부끄럽죠? 네네. 같은 언론인이라고 하기도 부끄럽고요. 너무 예. 충격적이었어요. 더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도 조금 있는데, 예. 이렇게 청탁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네들이 지면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아부하고 삼성이 잘 보이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참담합니다. 네. 예. 삼성에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요? 네, 그렇게 했죠. 자기야, 상의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지면에서 도움이 됐으면 할까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섹스 동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매매 동영상. 성매매 동영상이 나왔죠. 네, 그 동영상에 대해서 그 기존 언론들 TV 방상훈 사장이나 조선일보사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돈을 뺏으려 하고 돈을 뜯으려고 하는 불온한 사람들의 문자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삼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 대응 방안 그리고 대국민 대응 방안을 상의하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참담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언론사에서 보낸 문자들만 나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장충기 사장이나 삼성 측에서 답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예. 재판에서 이번 삼성 재판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쓰고 지금 이제 언론사에서 활발하게 토의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하.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언론인들 윤리 규정 뭐 이런 거도 지금 다 그거 무시하고 그냥 우리 회사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게 문자로 보낸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회사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 살려주세요. 그렇죠. 편집국장이나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언론사가 독자, 국민이 중요하지 않고 삼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보인 거는 언론인뿐이 아니었어요. 아하. 지금 언론인이 삼성 재판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삼성의 홍위병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청와대에서도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계속 정보 보고를 삼성에게 하고 정보 지시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의 이인자라고 하는 기조실장, 이현주 기조실장은 그 장충기에게 계속 정보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잘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문자 내용이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삼성이 또 하나의 권력이구나. 아니다. 또 하나의 권력이 아니라 진짜 권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검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처음에 놀랐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수사를 해보고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장충기가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나 이런 정부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보고하듯이 이렇게 보고한 대통령한테 보고하듯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계속 삼성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이 이번에 누가 될 것인가, 누구를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있고요. 비서실장을 어떤 사람을 천거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대법관 후보입니다. 대법관 후보도 장충기 사장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냅니다.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장충기한테 올립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아니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됐다,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더 잘하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죠. 그럼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기사에도 나왔던 우리 자식에 대해서 부탁한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부탁한다 이런 거는 정말 좀 귀엽게 봐줄 내용이네요. 그렇게 보면. 아니 그런 문자는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많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들과 자식과 사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청와대가 삼성의 하부 조직 같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또 다른 청와대였고요. 어찌 보면 청와대의 윗 조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취재하셨어요, 근데? 저희 삼성에 대한 취재는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영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도 보도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에 관한 관심은 그리고 취재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법을 어그러뜨리고 권력을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법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 보이는데 언론이 누구도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에 관한 기사가 후속 기사가 또 나올까요? 제가 몇 개는 조금 더 쓰려고 합니다. 아직 제가 이번에는 사실은 시사인 기사도 그렇고 기사가 삼성은 뇌물 사건이 핵심입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정경유착과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 큰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 뇌물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이재용도 구속됐고 박근혜도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뇌물 재판이 예. 잘 치러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끝났어요. 뇌물은 심플합니다. 돈을 줬느냐 받았느냐만 증명이 되면 거의 다 구속이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이 돈을 건네고 삼성이 돈을 건네고 박근혜 최순실 돈을 쓴 것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삼성입니다. 삼성은 법 위에 있고 아하. 뭐 거의 치외법권과도 같이 지금껏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언론을 그 자기네들의 무기 삼아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삼성한테 죄를 주지 않는데 꺼리낌이 없도록 여론 조성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지만 예. 다른 부분도 몇 개는 조금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은 이명박 이명박한테 관심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금 고만하고 다른 데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삼성 재판이 우리 사회 정의를 세우는 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어서 한두 번 더 들여다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4일 날 25일 날 이제 선고 공판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주 14일 월요일 14일 또 그 다음 주 21일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삼성에 관련된 기사는 조금 더 있다. 네. 한 번은 더 쓰려고 합니다. 네. 한 번은 더 쓰고 그 다음은 이명박 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기사는 쓰기 전에 저한테 미리 전화를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문가끼리 토의가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주진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네. 예. 막 예고까지 하네요. 네. 뭔가 원래- 있긴 있나 본데요? 원래 이런 기획보도는요, 예. 쪼개서 씁니다. 네, 아니, 평상시에 주진우 기자가 예. 아주 성실하게 이게 과장이 심해서 아니, 전화 끊자마자 디스하시는. 아니 성실하게 과장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이 디스인지 이게 칭찬인지. 그래서 저렇게 예견을 잘 안 하는데 네. 그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데. 이미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기자들의 용어로 하면 1보, 2보, 3보 종합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잼을 탁 1보. 날려보고 반응을 보고 또 예, 쓰고. 그렇죠. 이제 원래 기획보도는 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건 예. 1보를 썼는데 1보 이후에 이제 그 시사인에서는 실명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비실명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바로 미디어 오늘에서 지금 시리즈로 실명 보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그렇죠. 지금 전 오호. 언론이 아마 지금 이야. 선대그룹 대 후배그룹, 경영진 대 편집국 간의 대갈등이 각사마다 벌어지고 있을 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실명에서 실명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CBS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문이 대전 본부장이죠. 대전 본부장이 이제 애가 죽도록 취직이 안 돼가지고 삼성이 또 한 번 떨어졌고 그렇죠. 이번에 또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도 후반기에 또 입사한다고 하니 그렇죠. 예, 좀 후반기에는 또 이게 시험의 내용도 바뀐다고 하니 좀 이번에 마지막으로 좀 붙여줘라. 붙여줘라. 취업이 안 돼서 죽겠다는 애를 살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심정으로 보낸다, 이런 걸 해서 CBS는 이제 공식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회사들, 연합도 아마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회 차원에서 또 아마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고요. 기자들 간에 아마 각사마다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선배들이 있는 회사는 기자총회 할 거예요. 기자총회에서 이거 문제 삼고 이런 상황에서 기사 못 쓴다,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 변호사님, 우리가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잊지 못할 연도가 있잖아요. 1960년 4.19, 그건 이제 오래전 일이라고, 그건 역사에 나왔는데, 80년 5월 항쟁, 광주 항쟁이요.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때 나왔던 얘기가 기자 플러스 쓰레기를 더해서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재하지 않고 정부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줬고 실제로 그 앞바다에서 백목판 앞바다에서 아무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가족들의 심장을 갈갈하게 찢어놨던 그 기자들 기레기 그 실체가 드러난 거네요. 그 기레기 수준이 아니죠. 지금 언론에는 기사 보도에는 이게 범죄라고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건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용 변호사 불러. 돈을 받고
그 회사가 원하는 기사를 쓰면 예. 형법상 배임 수재죄가 성립됩니다.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PD도 있고 기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배임 수뢰. 배임 수뢰가 아니고 지금 알선 수뢰 뭐 이런 게 아니라 배임 수재죄라고 배임죄 일부. 예. 배임 수죄. 예. 수재. 예. 수재. 그러니까 돈 받고 있는데. 그 회사 실제로 언론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회사가 그 회사가 원하는 것은 원래 방송국이나 그 신문사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회사에 손에 끼친 거거든요. 그거를 그 공무원을 이야기하면 뇌물 수뢰하고 같은 거예요. 사기업이나 같은 뇌물 경우에 수재. 그걸 배임 수재라 그러거든요. 배임 수재. 실제 이거 문제 삼으면 다 이거 기소가 되고 유죄로 처벌됩니다. 그럼 오늘 이지아 변호사 얘기를 예. 듣고 예. 언론 시민 운동을 하는 민원연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는 분들은. 그렇죠. 실제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죠. 김병직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아마도 이게 뭐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아니라 회사의 광고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회사를 살리는 차원에서 해달라고 했지만 예. 어쨌든 이게 청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어떤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네. 아마 그랬을 거로 보이는데 각 그 간부들에게 광고 할당이 있었을 아하. 거고 자기가 다급하니까 장충기 사장의 평소에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읍수를 한 거거든요. 예. 내가 광고를 주면 지면으로 보답하게 해줬다. 당신들이 삼성이 원하는 기사를 써주겠다. 아마 실질적으로 기사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특검 그 삼성 임원 무더기 네. 영장 청구 가능성, 특검 끼워넣기식 수사, 예. 국가적 비극. 요 자체는 범죄가 완성이 되진 거거든요. 또 하나를 보면 매일경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드릴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말씀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완전히 그 홍보지. 이야기가 만약에 그거는 실행의 착수거든요. 범죄의 시작이고 거기에서 장충기 사장이 답변이 와서 예. 실질적으로 기사를 썼다면 홍보성 기사를 썼다면 이게 배임 수재죄가 됩니다. 언론이라도 이게 형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윤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물론 자식 부탁하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일 수만 있지만 이거는 범죄예요. 그리고 연합뉴스가 이번에 이제 두 분인데 한 분은 이제 이창섭 무슨 두 분이에요, 두 분은? 2명.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찌됐든 나이가 연합뉴스. 있으시니까 뭐 나이가 있으니까. 피해자도 인권은 있고, 뭐, 피해자라고 해갖고 다 이렇게. 두 명이면 비하해요? 두 명. 두 사람이면 비하해요? 말이죠. 네. 두 인간이면 비하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군과 인간은 같은 건데요. 인간은 비하라고 여기는데, 저는 그것도 두 인간? 존칭이라고 봐요. 그럼요. 인간. 인간 아주. 두 XX 이러지만 않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연합뉴스의 이창섭 편집국장 사례를 보면 밖에서 삼성을 돕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전 삼성전자 사장이죠. 예. 이렇게 그 장충기 사장한테 보내요. 밖에서 삼성을 돕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이창섭 연합뉴스 편집국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봉래 분들 좀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사표도 안 냈대요? 사표 아직 안 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예. 그 언론사의 수뇌부 자체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안 받아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딴 데로 이거를 보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저는 이 삼성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이게 결심 재판 예를 들면 결심 재판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사는 80%가 검찰의 주장과 구형이 얼마인지 일부분을 보도를 하는데 그 다음 날에 아침에 보면 특히 보수 언론지나 뭐 경제지 같은 경우는 삼성 이재용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주된 기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그 일반 사건에도 그렇게 보도하면 정상인데 자신들은 일반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안 해요. 검찰의 주장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변호인들이 아무리 그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더라도 실어주지를 않아요.
검찰이 몇 년 구형했고 검찰이 유죄라는 근거는 뭐다는 거를 90% 하고 마지막 한 줄에 써줄까 말까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삼성 재판 되면서 삼성이 원하는 헤드라인과 원하는 내용으로 80~90%가 뒤덮여 있는 거죠. 이 변호사님. 예. 그런데 25일 날 선고 공판 아니에요? 네. 이번에 이제 12년 구형을 네. 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이재용, 삼성 12년 이런 것보다도 구형이라는 게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검색어 1순위에 올라갔을 정도로 국민들이 구형, 형을 구한다. 우리 검찰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므로 12년 감옥을 보내는 것으로 형을 구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선고 결정을 하는 거죠. 몇 년을 살아라.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12년 하면 12년 먹은 줄 알아? 검찰의 의견이죠. 예, 검찰의 의견이죠. 우리가 수사를 쭉 해봤는데 이 정도 재질이면 12년을 선고를 하는 것이 적당할 거로 생각되니까 12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하는 검찰의 의견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와서 언론사와 이른바 언경유착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고 미디어오늘에서도 쓰고 다른 언론사에서 쓰면 이것이 재판부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냐?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사활을 걸고 언론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여론인 것처럼 특히 이제 사설에 삼성 이재용의 유리한 내용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과도한 특검을 수사다. 비판을 하고. 자, 이게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럼 삼성 미쳐버리겠네 지금.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 시점서부터 모든 언론사가 이재용 삼성의 유리한 기사를 쓰는 것은 유착되어 있다. 라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거죠. 소지가 있다라고 품격시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언론사는 품격시대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그렇죠. 그 협박 아니에요? 저는 아니 우리가 그걸 주제로 삼겠다. 저는 이거를 고치려면 지금까지 국회도 그렇고 언론사에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런데 이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삼성 돈 먹으면 탈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삼성 돈 먹으면 탈난다. 이재하 변호사가 이게 논점을 정확해요. 아니 실제로 제가 2012년에 정치부장을 할 때 그 삼성의 모 임원이 전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정치부장도 관리를 하는 거죠. 삼성에서 언론사의 정치부장들을. 그래서 제가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저는 경제부 기자도 아니고 경제부장도 아닌데 삼성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선 한복판에. 왜 오마이뉴스 정치부장을 삼성에서 보려고 하느냐. 했더니 아니 뭐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만나서 밥 먹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아니 얘기... 적어도 장윤선쯤 되면 당신하고 밥 먹으면 밥이 안 들어가 밥에 도로 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관리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이를테면 지금 삼성 백혈병 환자들의 그 가대위, 가족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변호사한테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25만 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그 공연 티켓을 가지고 문화생활에 풍성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사장님 덕분에 이런 문자를 또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이렇게 손에 마술을 뻗쳐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는 광고로 핸들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언론사 그러니까 좀 그 간부들이 정말 속상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말이 되면 삼성이 광고액을 정하는데 딱 직원들 월급 줄 만큼만 광고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글픈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애완견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언론의 지형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에 의존한 이 언론 시장이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뉴미디어 시대의 팟캐스트로 넘어가 버리면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팟캐스트도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면 재벌들이나 삼성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팟캐스트 하는 무시하는 사람들은? 것이 아니라 사과하세요, 팟캐스터들에게. 아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거기도 시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지면 영향력이 있는데 돈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까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예를 있어요. 들어서 A라고 하는 정치인이 예. 영향력이 커서 예. 삼성이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정치인이 예. 동영상을 싹 몰카로 숨겨놓고 지금으로부터 나는 삼성 뇌물에 해당하는 돈을 지속적으로 받고 동영상 촬영을 해놓고 이걸 근거로 삼성을 뇌물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그걸 미리 검사한테도 얘기를 해놓고 그건 함정수사여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함정수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수사관이 아는데 수사하면 어때요? 근데 이제 자, 아까 이어가면 삼성 예. 돈 먹으면 탈나지 않는다. 그걸 이걸 탈난다. 깨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 정치인들도 건설업체 돈은 잘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건설업체는 이 사건이 생기고 임박해서 급하게 돈을 주려니까 이제 체하고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삼성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삼성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 직접 만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평소에 친분 관계에 두터운 사람 중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오랫동안 관리합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찰이나 판사들의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 예. 평소에 시민운동도 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접근을 쭉 해가는 거죠. 제가 놀란 거는 삼성 미래전력실 같은 경우에 이제 법대 출신들의 임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검찰 인사, 법조 인사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제가 이제 법조 20년인데 그거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연손 맡기고 예. 평소에 어떤 판결을 했고 누구누구하고 친하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다 입력해 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삼성 돈을 모으면 탈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그걸 바꿔놓자. 바꿔놔야 돼요. 예. 근데 실제 이 사람들도 예. 이 문자가 공개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문자 못 보내죠, 감히. 이게요, 어디서 취재됐는지 우리가 뭐 궁금해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거를 어쨌든 조사기관,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었을 터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이게 흘러나갔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면. 그리고 보니까요, 주진우 기자가 특정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 언론사에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또 안 쓰고 있었던 거야, 이 기사를. 그러니까 주진우 씨가 쓴 거죠. 예. 서로도 알고 있었어. 이게 어디쯤 흘러 들어갔는데, 그럼 써자. 그럼 서로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사가 왜 이렇게 됐냐고.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관련한 문제 지적했을 때도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게 기자 윤리상 예. 그 취재원을 공개할 수는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욕은 그냥 기자가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가 안 되니까 예. 제가 되면 수사할 때는 뭐 취재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그걸 갖고 제가 죄를 면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자체는 뭐 죄가 아니니까. 아까 왜 죄가 안 된다 그랬죠? 공공의 이익. 공익을 위한 거니까요. 이거는 국민이 알 권리가 우선.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고 예. 또 범죄와 관련돼 있는 거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죠. 불법 아니다 이러면 되죠. 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이상한 말을 써요? 이제 형식상의 범죄의 성립의 요건은 다 갖춰졌는데 그거를 그거 원칙적으로는 위법한 건데 예. 나중에 이런 사유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 이제 일본식 조어인데요. 어려운 예. 용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익의 목적. 그래야지 기자들이 마음 놓고 취재를 하고 네. 또 이게 내가 사실 조금 취재원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이게 충분히 공익을 위해서는 보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자들이 자유롭죠. 예, 근데 이것은 취재원이 너무나 그러니까 취재원 어디서 누가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그 삼성의 최대 권력자 핵심
맨이라고 할 수 있는 장충기 사장과 예. 소위 한국의 제4의 권부라고 불리는 언론사 간부들 간의 이 주고받은 일종의 커넥션, 예. 비리 커넥션의 내용이 참담한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이것이 계속 유지돼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 보도를 통해서 이걸 끊어야 되느냐. 예. 여기에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끊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공개한 이런 상황이고. 예, 주진우 기자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죽이는 기사 나왔어요. 네, 주 기자님의 죽이는 기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언제 나왔나요? 그 보도는? 보도는 시사인이 월요일 날 발행되니까요. 일간도 데일리도 쓰잖아요, 기사를. 모시고. 서초동 그 칼바람 부는 그 예. 추운 겨울날. 예. 노숙농성했죠. 노숙농성을 했던, 예. 그 진두지휘했던 네. 불멸의 좌빨. 이지아 변호사. 좌빨이 뭐예요? 예? 좌빨이 뭐예요? 앉아서 빨대로 우유 마시는 사람들이요. 좌측으로 빨대를 꽂아서 그렇죠. 우유를 예. 마셔. 그런데 그때 만약 그게 없었으면 조윤선 구속영장도 조윤선과 그 김기춘 구속영장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됐을 가능성이 무척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은 법치주의 위기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능적으로 저희들이 법조인들, 대학 교수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건 법치주의가 파괴되지고 힘 있는 사람은 영장이 다 기각되고 힘 없는 사람만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농성이 자유롭지 못하고 농성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런 한 변호사들이 거죠. 많잖아요. 예. 예.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이후에 그 며칠 이후에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발부가 됐죠. 조윤선은 사실은 장관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영장이 발부됐죠. 예.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영장 재청구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특검 앞에서 예. 농성을 하면서 특검 앞에서 영장 재청구하라고 촉구하고 를 했었는데요. 아마 나중에 들었는데 삼성의 간부들은 굉장히 우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삼성의 관련자들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화가 빗발지듯이 전화 왔다고. 왜 농성까지 하는 건 좋은데 왜 특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느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자회견을 해줘야 거기 소속 변호사들은 또 수임료가 높아지지 않아요. 말로만 듣던 삼성공화국의 힘은 실로 대단했지만 비열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장충기 사장님, 우리 아이 취업을 부탁드리옵니다. 장충기 사장님, 협찬을 늘려주시면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나이다. 언론사 간부와 직원들이 이렇게 낯뜨거운 민원 문자를 삼성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했던 언론사들이 과연 삼성의 비리를 제대로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정치권은 물론 국정원과 청와대 그리고 언론사까지 끈끈하게 붙은 삼성과의 유착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오마이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는 장충기 사장에게 뭐라고 편지 썼어요? 문자 안 보냈어요? 문자 저는 안 보냈는데요. 다른 대로 얘기하세요. 드러나면 더 창피해. 정말 진짜 아마도 경영진은 예.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경영진이 알아서 한 일에 몰라요? 기자들은 몰라요? 기자들한테까지는 영향은 없죠. 예. 근데 이제 아마도 부사장 이상급들은 이렇게 보겠죠. 통화하고 했겠죠. 장충기 사장님, 우리 오마이뉴스는 오유원 뉴스입니다. 네. 우리 뉴스가 아니라 당신의 뉴스입니다. 오유원 뉴스. 보살펴 주시옵소서. 고백하건대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이 삼성의 광고 지배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중심은요. 네.
기성 언론에서 팟캐스트 시장으로 다 넘어가야 돼요. 이미 2016년 총선 그 이전부터 그 흐름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디어 시장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완전히 변혁기죠, 변혁기. 예. 그래서 기성 언론 또 인터넷 언론도 이미 올드 미디어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고 이런 게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른바 조선일보가 네. 자기들 주장으로는 120만 부를 찍는다고 하지만 네. 실제 그 한 반.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농담한 기억이 납니다. 삼성을 수임한 사건을 수임한 예. 태평양 법무법인. 아니 뭐 특정 법인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기사 많이 다 나왔어요 이제. 사실을 우리가 뭐 홍길동 방송입니까? 아니, 뭐 태평양 변호인은 태평양 외에도 여러 분이 있죠. 예. 그렇나요? 조윤성 기자, 장윤선 기자님. 네. 조윤성 기자는 왜 무죄가 됐죠? 네? 조윤선 기자가 아니라 조윤선 장관. 왜 무죄가 됐죠?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실제로 관여한 혐의가 없다는 거였는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그 청와대 그리고 당시 뭐 수석할 때 다 아는데 장관할 때만 모르고 그냥 진행이 됐다. 이게 말이 돼? 이런 논란이 계속 빗발치고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법조계 안에 인맥 안에서 봐주기 한 판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 이게 어디에 나온 기사인가요?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에요. 네, 충격적이고 사실 이렇게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줄이야.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이거 어떻게 확보했을까? 이따가 이제 조금 있다가 주진우 기자 전화 연결할 건데. 네. 기업 비밀 업무상 비밀이라고 또 안 알려주겠죠? 취재원보는 당연히 하지만 예상은. 예상 가능한 건 장충기 사장의 휴대폰에서 그렇죠. 확보를 한 거니까. 장충기 사장의 휴대폰이 압수수색이 됐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특검이죠. 이라고 그렇지만 얘기는 안 하겠죠. 핸드폰 회사에서 나왔을까요? 핸드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뭐 그렇지만 이 공익상의 보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기자들이 이런 경우는 취재원 보호의 의무에 따라서 아니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보도에 있어서 막 그 공개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무슨 불법 경선 점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네.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명예훼손 저를 걸고 저는 또 유명해져요. 그거 안 돼. 네. 더 이상 유명해지면 안 돼. 이 변호사님 계신데 여기 유죄 전문 변호사. 아니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60만 부로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단일 기사에 대한 가동률 인터넷까지 다 합해서 많이 봐도 한 20만쯤 보는 거거든요. 한 기사의 영향력이 20만인데 웬만한 팟캐스트 상위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팟캐스트는 한 주제가 150만에서 200만 다운로드예요. 그럼 조선일보의 4배, 5배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팟캐스트의 광고비는 조선일보 광고에 아마 한 10분의 20분의 1, 3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이 광고 시장도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굉장히 언론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참극이 빚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끄럽죠, 근데. 많이 언론인으로서 한번 반성 한번 하세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10개 주는 신은 없습니다. 이지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능력은 있는데 안 불러줬다 이런 뜻이에요? 휴가 다녀왔죠. 휴가 다녀왔다고? 휴가 다녀오는 김에 아예 휴거 됐으면 좋겠네. 근데 저 보셨죠, 좀 기사? 네, 봤죠. 기자 출신 아니에요? 한 20년 전에. 창피하지 않아요? 사실은 언론 부분만 나왔는데 대한민국 전부가 삼성에 지배당했다고 보면 되죠. 법조도 증거로서 입증이 안 돼 있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 대법관 출신들이 삼성의 신불원권이 돼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상당수를 목격을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겉으로는 법치주의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무법천지고 그 꼭대기에는 삼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됐을 때 사상 초유로 네. 변호사들 약 한 400~500명을